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여러분, 질병 후유장애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가성비가 정말 좋기로 유명한 질병 후유장애 보험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 과연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정확하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거래는 연금의 준비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은퇴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평생 내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연금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와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또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고요. 자,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실시간 소통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보험플랜 119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혹은 어떤 걸 선택할 때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죠. 자, 보험에서 가성비 좋기로 정말 유명한 보험. 오늘은 질병 후유장애 보험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보험일지 백선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는 가성비 굿 질병 후유장애라는 주제로 시청자님들께 정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질병 후유장애라는 이 말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보험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가성비 굿이고 왜 질병 후유장애가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서 선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 후유장애는 무슨 보험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과거에는 80% 이상 질병 후유장애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3% 이상, 3% 이상의 질병 후유장애인데요. 질병 후유장애라고 딱 정의하자고 하면 저는 한 8가지 정도로 크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암 치료 후의 후속 보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디스크 보험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 합병증 보험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매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려는 치매 보험이기도 하다. 여기에 요양보험이기도 하다. 또한 암과 같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대한 후속 보험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2의 노후실손을 준비할 수 있기도 하는 보험이다. 이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왜 이런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 후유장애라는 게 뭔지 먼저 하나씩 이제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질병 후유장애라는 걸 좀 아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십니다. 유병자한테는 가입이 제한되었다. 그래서 유병자는 3에서 79%, 80% 이하의 질병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50% 이상 또는 80% 이상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유병자들도 3% 이상의 100% 미만의 유병자로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할 수 있다. 또 하나, 후유장애 발생. 후유장애는 선천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부분이 대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사실은 후유장애라는 거는 90% 이상이 후천적인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55.6%는 거의 질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 이야기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더 많다. 그리고 후유장애 위험성. 후유장애 나에게는 없을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를 반대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20명 중에 1명이 후유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후유장애가 그렇게 많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뒤에 안내 드린 걸 보면 아, 저래서 후유장애가 많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후유장애 발생 연령은 후유장애는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환들, 큰 질환들만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요.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는 65세 이상 이한 49.9%가 차지하고 40세부터 64세가 38%, 그러니까 50% 이상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들한테 발생이 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이렇게 좋아? 그러면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병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라고 하실 텐데 저희 방송에서 제가 안내 드릴 거는 그렇게 가성비가 비싸다고 하면은 안내를 못 드리겠죠. 괜찮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먼저 덮고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 특약 종류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천적인 이유가 거의 60%에 차지합니다. 질환에 의한 게. 그리고 후천적 사고에 의한 게 한 35% 정도 차지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선천적인 원인이 차지하는 경우가 되는데 대부분이 3% 이상의 후유장애가 97% 이상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은 그동안에 질병 후유장애, 상해나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어려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나이가 많고 적고를 상관하지 않고 사실은 후유장애가 계속 발생 빈도가 이 빨간색 박스를 보시는 바와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 또는 상해 후유장애, 후유장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나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제안을 드릴 만한 그렇던 가성비가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특약이었지만은 나이가 어린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해야지만 뭐 보상의 한도가 높거나 이랬는데 또한 유병자가 됐을 때는 가입이 안 됐는데 최근에 나온 트렌드가 좀 변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질병 후유장애가 분명히 축소되거나 가입이 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 혹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질병 후유장애라는 게 도대체 어떤 때 발생이 되는지 하나하나 제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시게 되면은요, 아, 질병 후유장애 또는 후유장애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구나. 특히 상해 쪽으로 다쳐서 수술했을 때가 아니고 질병이 좀 더 확률이 높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질병 후유장애 우리가 몰랐을 때 알 수 있는 게 암 또는 진단 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받습니다. 암이나 뭐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 재활치료까지 같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후유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병에 걸리고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바로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치료나 재활 같은 일이 어느 시점까지 지난 다음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질병 후유장애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먹으면 무릎 쪽이나 이런 쪽에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인공관절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먹어서 발생되는 게 치매도 있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디스크. 후유장애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디스크죠. 디스크는 누구나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디스크도 당연히 많이 발생되고요. 여기에 장기, 위나 난소나 대장이나 폐나 이런 큰 질병에 걸려서 이런 장기들을 절제하거나 제거하거나 했을 때 질병 후유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고 넘어가는 후유장애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치아결손. 치아결손으로 인해서도 후유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치아를 한 4-5개씩 빼가지고 임플란트를 했다. 그래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몰랐던 거 청력. 청력 한쪽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도 장애율을 받아서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류마티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류마티스로도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변에 은근히 많은 질환입니다.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큰 후유장애에 대해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질환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전부 다가 후유장애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개 신체 부위의 21개 장기에 대해서 후유장애를 인정한다. 그래서 신경계, 귀, 눈, 코, 입, 그다음에 얼굴에 대한 외모, 추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복부 장기나 뭐 비뇨기 장기 같은 거에서 절제가 이루어졌을 때 팔이나 척추, 다리 등에도 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유장애는 진단을 받고 수술받았다고 해서 바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장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에 후속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암치료 후속보험. 그래서 후유장애를 후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병,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죠. 암. 암에 대해서도 후유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후유장애는 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후유장애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시고 이 수술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후유장애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위에 대해서 전절제를 하셨다. 제거를 하고 바로 장기끼리 이었을 때 50% 이상의 장애율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의 경우도 전절제를 했을 때 50%의 장애율을 받습니다. 여기에 간암 같은 경우도 4분의 3 이상을 절제했을 때는 50% 이상의 장애율을 받게 되는 거죠. 췌장 같은 경우도 전절제에 있을 때 50%, 난소나 고환도 양쪽 다 전제했을 때는 50%의 장애율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좀 더 보험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후유장애도 받겠지만 이 50%의 장애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어린이 보험으로 내가 보험을 준비했다 미리 그렇다고 하면은 이 경우는 납입 면제까지도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후유장애가 발생된 것뿐만 아니고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50% 이상의 장애율을 받게 되니까 납입 면제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왜 어린이 보험이라고 얘기하느냐? 성인의 보험의 경우에는 80% 이상의 장애율을 받았을 때만 납입 면제가 되니까 어린이 보험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암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 말고도 다양한 질환이 많잖아요. 우리 성인병, 다양한 성인병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성인병이 심해져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됐다. 그러면 50% 장애율을 받아요. 근데 양쪽 눈을 실명하게 됐다. 그러면 100% 장애율을 받는 겁니다. 100%라고 하면 사망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100%라는 개념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장애율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3% 이상 100% 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 심장이나 장기 이식을 통해서 어떤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은 100%에 대한 장애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성인병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 우리 당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목, 족부 절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해져가지고 합병증이 심해지면은 이럴 때도 50%의 장애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첫째 발가락을 절단하더라도 10%의 장애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애율은 한꺼번에 50%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서서히 장애율이 늘어가면서 그 장애율에 맞춰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광의 기능이 완전 소실됐을 때도 75% 이상의 장애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병으로도 암과 같이 장애를 진단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또 나이 먹어서 걱정되는 질환 있잖아요. 치매. 치매에도 장애를 받나? 우리가 이제 치매로 인해서는 이제 치매 정도에 따라서 장애율이 달라지겠죠. 보시게 되면은 치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CDR 척도죠. 요 CDR 척도에 따라서 내가 중증 치매냐, 경도 치매냐, 중등도 치매냐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CDR 척도 2, CDR 척도 2라고 하면 중등도 치매예요. 중등도 치매. 그런데 치매보험으로 따졌을 때는 이 중등도 치매가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후유장애를 인정받는다는 거죠. 40%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위 때, 이때는 생활비가 지급되는 중증 치매입니다. 이때는 60% 이상의 장애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CDR 척수가 높아질수록 장애율도 올라간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CDR 척도 2를 받았다가 심해져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40% 받은 다음에 그 차익분이 20%를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질환들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퇴행성 질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인공관절 수술로 인해서 한쪽 수술을 했다? 그러면 30%. 근데 인공관절을 양쪽 다 했다? 그러면 60%가 됩니다. 여기에 퇴행성으로 디스크 질환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디스크 같은 경우는 20% 장애, 약간의 디스크는 10%. 그래서 10에서 20%까지도 디스크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확인하셔야 될 게 상해 쪽도 있을 수 있고요. 질병 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디스크가 발병한 원인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상해냐 아니면 이게 퇴행성으로 인한 질병이냐에 따라서 내가 상해 후유 장애를 받을지 질병 후유 장애를 받을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디스크도 후유 장애를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은 디스크 보험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디스크 보험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수술, 입원, 후유 장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의 특약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는 후유 장애도 있지만 인식 못하는 후유 장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치아와 시력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치아가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치아가 5개 이상 결손이 생겼을 때는 5%의 장애율을 인정받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질병 후유 장애를 좀 잘 드러났다고 하면은 뭐 5개까지 안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치아보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치아보험이. 그리고 7개 이상 결손이 났을 때는 10%의 장애율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쪽 눈에 때려서 0.1 이하의 시력이 있다고 하면은 15%의 장애율을 받고 한눈 교정 시력이 0.2 이하일 경우는 5%의 장애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양쪽이라고 하면은 15%에서 30%가 되겠죠. 그러니까 치아나 시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제가 한번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암 진단 후에 보장을 받는데 암 진단 후에 치료 과정 중에 후유 장애가 발생됐어요. 암 진단 받고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재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후유 장애가 나오겠죠. 그래서 위암 전절제를 받으셔가지고 50% 장애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후유 장애 보험금을 3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50%가 1,500만 원이죠. 그래서 1,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위암에서 난소암으로 가서 난소를 또 절제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50% 받았기 때문에 1,500만 원만 남는 게 아니고 새롭게 3천에서 또 50%를 받아서 1,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각각의 장기에 각각의 기관에 따로따로 후유장애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보험금을 내가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남은 금액에서 받는 게 아니고 각각의 장기와 각각의 기관에 따라서 각각 후유장애가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질병, 후유장애 2회 이상 발생됐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위암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생겨서 50% 장애를 받았는데 이분이 심해져가지고 치매까지 왔다. 그러면 50% 받은 거랑 별개로 또 60%의 장애를 받아서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는 얘기죠. 같은 질병으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당뇨의 합병증이 심해져가지고요. 망막병증이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을 했다. 그러면은 50% 장애율을 받겠죠. 그런데 이 당뇨가 또 심해져가지고 족부괴사가 와가지고 하지를 절단했다. 그러면 또 60% 장애율을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언급하는 게 기분 나쁜 얘기고 저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가정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원인인 질병이지만 나한테 발생된 부위가 달랐을 때도 각각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추가 보장이라고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후유장애 지급된 부위라도 높은 장애율이 추가 진단 시는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치매에서 말씀드렸죠. 처음에 약간의 치매에 CDR 척도 2가 있을 때 40% 장애율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치매가 심해져가지고 CDR 척도 3까지 갔다. 그러면 처음에 저는 40%만 받았거든요.
근데 CDR 척도 3이 되면 60%래요. 그러면은 저는 40%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차액인 20%만큼 추가적으로 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받는 거는 CDR 척도 3에 해당되는 60% 장애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좀 이해하시기 쉽게 가정을 두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천만 원의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60세의 디스크로 수술해서 약간의 디스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0% 장애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인 경우는 50%만 주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10%인데 왜 3천만 원인데 150만 원만 줘? 요거는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사실은 디스크라는 게 대부분 상해 기여도도 있고 질병 기여도도 있거든요. 근데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질병의 기여도가 50%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50%만 10%를 받았지만 50%만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가정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50%를 삭감한 5%만 인정이 돼서 150만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난소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비뇨생식기 완전을 전절제를 했다. 그러면은 50% 장애를 받아서 또 1,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이게 또 심해져가지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풍이 와서 30%의 장애를 받았으면 또 보험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한 번 진단금이라는 건 한 번 받고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는데 후유장애라는 거는 각각의 부위에 각각의 기간에 장기에 따로따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각각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질병 후유 장애라는 게 그러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비쌀 것 같은데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질병 후유 장애를 갖고 방송을 하면서 언급을 못했던 거는 과거에도 질병 후유 장애는 있었어요. 근데 보험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또 하나 과거에 질병 후유 장애를 얻었을 때는 보통은 80세 만기로 저희들이 제한을 드려요. 왜냐? 이게 80세 이상인 90세가 되거나 100세가 되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요. 80세 만기로 짜는 거랑 90세, 100세로 짜는 거랑 보험료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80세로 만기를 끊었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후유장애를 내놨는지 사실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왜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손해율에 대해서 회사가 예측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가입 한도가 연령마다 틀려요. 이렇게 좋은 특약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회사들이 가입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래도 적더라도 3천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15세부터 40세까지 가입한다는 기준으로 40세까지는 3천만 원의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41세부터 60세까지는 2천만 원입니다. 아쉽게도 61세부터 65세까지는 1,000만 원까지만 돼요. 그러면 65세가 넘어가는 나이는 이 표준체로는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언급하는 거는 표준체 플랜입니다. 그랬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게 되면 얘는 비갱신형이에요. 표준체라고 봤을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납입하는 기준으로 종신토록 보장이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30세, 35세, 4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료가 3만 원, 3만 3천 원, 3만 8천 원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종신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보장이 종신기간이기 때문에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사망할 때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성들도 그렇게 크게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40세까지만 언급을 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40세까지는 3천만 원이 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40세까지 기준으로 잡았고요. 50세와 60세는 밑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요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세, 60세는 가입 금액이 2천까지만 가입이 된다. 그랬을 때도 보험료는 이렇게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다른 보험들은 남성이 다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질병 후유 장애는 비싸네요. 왜냐?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질병 후유 장애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치매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성이 치매 보험이 비싸고 거기에 맞춰서 후유 장애도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만 가입됐느냐? 아닙니다.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의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질병후유장애를 그전에는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거를 제한하는 회사가 없었는데 최근에 한 군데 회사에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놨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병력이 있다 보니까 갱신형만 존재해요. 그런데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50세까지는 3천만 원이 가입이 되시고요. 51세부터 60세까지는 2천만 원, 61세부터 그다음에 70세까지는 1,000만 원만 질병후유장애에 가입이 된다. 그랬을 때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부담이 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보시면 20년 갱신인데 20년 갱신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은 50세와 70세의 기준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보험료가 차이 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고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표준체와 유병자 모두 다 최소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염두에 두시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이 차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부위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후유장애를 인정받고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이라는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했지만 내가 이러하게 다양한 수술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됐을 때는 이런 식의 보험금도 누적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한 거니까 요거는 제가 참고하라고 이제 앞에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벌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이렇게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병후유장애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처음에 서두에 제가 질병후유장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암치료 후속보험, 디스크보험, 당뇨합병증, 뇌질환, 심장질환의 후속보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런 보험입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고 하면은 질병후유장애 그전에는 유병자 가입이 안 되는데 유병자도 보험을 준비할 수 있고 20년 갱신형과 유병자는 20년 갱신형이 아쉽긴 하지만 건강하시다고 하면은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보험료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나의 병력에 맞춰서 어떤 보험을 선택할지를 전문가랑 상담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보험을 제안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니 질병후유장애 보험이 대체 뭐길래 왜 그렇게 좋다는 거야 하시는 분들 오늘 보셨죠? 자 보시면은요 내 치아가 결손돼도 보장을 받고 그리고 눈 시력이 나빠져도 받고요. 여러분들 디스크가 심해져도 받습니다. 자 치매에 걸려도 받고요.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게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질병후유장애 보험인데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예전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도 가능해졌다고 하고 절대 가입이 안 됐던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 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해서 문자 도착을 했습니다. 1077님인데 자, 기존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던 질병후유장애 보장료 이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원래보다 저렴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병후유장애보다 보험료가 생각보다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쪽 회사에 문의를 드렸을 때 사실은 그쪽 담당자나 누구도 알 수는 없는데 예측건데 사실은 이 질병후유장애를 내놓은 이 표준체 질병후유장애를 내놓은 그 회사는 질병후유장애에 대한 손해율이 아직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지만은 이게 누적이 돼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진다면은 분명히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방송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면은 갱신되지 않는 거니까 충분히 두려움 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좋은 건 알았는데 비싸서 고민이셨던 분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시면 지금 저렴하다고 하니까 다시금 오르기 전에 빠르게 선택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수원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전문가분들도 손에 꼽는 가성비 갑이라는 보험 오늘 질병후유장애 보험 소개해드렸으니까 특히 그동안 가입에 문턱조차 못 가셨던 유병자분들도 서둘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어지는 코너 바로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가요. 평생 받는 제2의 월급봉투 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솔깃하실 것 같아요. 김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 평생 받는 월급봉투 있으면 저부터 받고 싶거든요. 예. 자, 어떤 내용인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은퇴 설계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우리 지금 방송을 보는 시청자님, 그리고 우리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그리고 작가님, PD님,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디선가 일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일이 끝나고 나서 TV를 시청하고 계실 그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걸 우리는 은퇴 설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은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누구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솝우화에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위는 매일 황금을 낳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퇴 설계를 준비하신다면은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 황금 알을 낳는 이 보험을 만나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자,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뭐 좋겠지만은 내 네.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게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어떨까요? 예, 나이가 좀 요즘에 은퇴 시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은퇴는 누구한테나 오는 필연적인 어째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점점 길어지는 기대 수명. TV 광고에서 뭐 우리 아이는 이제 120살까지 산다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광고도 나오잖아요. 네. 보험회사 광고지만은 과연 이렇게 그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60세나 65세 되면은 거의 다 은퇴를 하고 그렇죠. 예, 창업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60세 중후반만 돼도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소득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런 얘기 좀 많이 드시죠. 공무원들 되게 부러워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굉장히 좋은 예가 이미 급여의 대부분을 연금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 공무원보다 월급을 2배, 3배 받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공무원은 강제적으로 준비가 되신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은퇴 이후에도 은퇴 전에는 좀 삶이 남들보다 좀 약하지만은 그 이후의 삶들은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공무원처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예에 대한 예가 나온 거고요. 네. 네. 그 뭐 대학을 입던 직장인이 퇴직 코앞인데 노후 준비는 직장 다니면 하는 국민연금 전부입니다. 꼭 연금 없으신 분들이 국민연금 준비하셨어요 하면 국민연금 있잖아 이러시는데 이거는 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공무원을 살아온 동창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무원 연금으로 월 220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합니다. 물론 호봉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당연히 미리미리 준비하고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국민연금 믿고 있으시면 안 되세요. 국민연금 굉장히 좀 나라에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원이 사실 60세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 65세에 늘어났고 저희가 탈 때쯤이면 70세나 75세로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또 이 되게 노후에는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연을 네. 보니까 왜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그렇게 선호를 네. 하시나. 당장 받는 월급이 가장 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연금을 여기 사연 보니까 220만 원 받는다고 보니까 그렇죠. 배가 조금 아프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복증 설계 중요한데 이 은퇴 설계를 할 때 우리 재무 설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리스크 자산을 8에서 한 12% 정도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투자 자산 외에 은퇴 설계를 반드시 별도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재무 관리를 할 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중에 보험이 넣으면 연금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요. 하지만 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은퇴 설계는 반드시 따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4대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있는데 이거 의무적으로 직장에서 드는 거 이게 공적연금이고요. 직업에 따라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뭐 사업의 형태나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근로자에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노란우산 공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 달에 100을 버는데 75% 정도가 나와주면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퇴 설계는 75%가 나와주게 해줘야 돼요.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내가 많이 낸다고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적게 낸 사람 많이 받고 많이 낸 사람 적게 받습니다. 십시일반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내가 퇴직연금, 직장에서 받는 연금 그리고 이 모자란 부분은 개인적인 연금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3단 구조가 있어야지만 완벽한 은퇴 설계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금이 국민연금만 믿고 계시는 분들께 좀 경각심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 개인 연금을 저희가 또 어떻게 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다른 분들은 이제 저축을 보통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노후를 잘 살아야지 하는데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자산에 속하게 돼요. 단기적인 자금 1년이나 3년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인 저축은 반드시 연금이 필요한데 이 연금을 준비하실 때도 수많은 상품들이 있고 요즘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하기 때문에 그쵸. 어떤 연금을 준비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연금에 대해서 좀 시중에서 인기 있는 거를 좀 네.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30년 동안 밥만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뜻이고요. 이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해서 은퇴 설계는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는 게 잘한 투자, 잘못한 투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저축을 하시는 분들. 목표가 없는 투자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네. 그 실행되는 금액에 목표점이 있어야지만 명확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통장에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가 있는 투자. 그럼 우리 은퇴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지을지는 여기서 보시면은요. 일단은 은퇴 설계를 할 때는 상품에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상품이 다양하겠죠. 우리 급한 일이 생기면은 네. 돈을 좀 뺄 수도 있고 좀 여윳돈이 생겼어요. 적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큰 돈이 생겼으면 좀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럼 좀 입출금이 좀 자유로워야 되겠죠. 유연할수록 좋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때면 당연히 비과세는 돼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은 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복리의 비과세 그리고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긴급할 때 돈을 찾았으면 빼쓰고 그리고 내가 정사정이 안 좋으면은 좀 정지를 좀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이 있는 연금들이 시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 뭐 5%, 4% 보증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 보증되는 상품인데 네. 시중에 제가 나 연금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은 추천할 회사가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하나 정도를 추천을 해드린다면 이 적립 시기에는 매달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달 내는 월 보험료,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최저 5%를 보장을 해주고요. 예. 거치하는 기간에는 4%를 보장을 해줍니다. 지금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5%에다가 네. 납입 끝나고 나서 그냥 둬도 4%를 보증을 네, 해준다고요? 4%를 보장을 해줍니다. 좋네요. 이 2군데 회사 중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네. 군데 회사 이렇게 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펀드에 들어가는 변액연금 상품입니다. 변액은 펀드가 이렇게 좀 변경할 수도 있고 금리가 막 이렇게 투자 수익률 변경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주식이 좋은 상황이 되면은요 그 수익률 따라갑니다. 그럼 뭐 10%, 20%도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5%, 4%를 보증을 해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걸 그러네요. 복리로 환산한다고 하면 한 3.75% 정도 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5%, 4%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연금으로서 수령할 때도 굉장히 괜찮죠.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게 미련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걸 보니까 들거든요. 아, 그래도 저축은 하셔야죠. 그럼 그래도 이제 실제로 만약에 말씀 주신 연금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네. 얼마만큼의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수익은 보시면은 수익은 최저 보증으로 제가 이거는 가입설계서에 나와 있는 그 표 그대로 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지를 하시면 이거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잘 유지를 하시면은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이 있는데 20세, 30세, 40세 기준으로 월납 20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금융상품이 많이 할수면 많이 할수록 추가적인 보너스가 이 뒤에 또 숨어 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금액은 2,5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월납으로. 최저는 10만 원부터 또는 5만 원부터 10만 원부터 가능하신데요. 20년 납했을 때 원금만 봤을 때 4,800만 원이죠. 4,800만 원인데 65세에 수령을 한다. 일반 공실 2.5%. 2.5% 주는 우리 공실연금 요즘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도 2.5% 준다고 가정하면은 최저가 6,200 공실로 했을 때 1억 3천 1억 300 정도 되고요. 20살 기준으로 최저로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5% 4%로 보증해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은 1억 2천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 최저 보증. 네. 그 연금을 개시했을 때 최저 보증. 옆에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일반 공시율 연금 옆에 보시다시피 일반 공시율 연금 쭉 나와 있죠. 가로 쓰고 최저 금리입니다. 공시율 연금의 최저 보증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 있고 최저로 보증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저 보증과 변액과의 저희 그 변액 5% 4%의 상품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외에도 아까 말한 중도인출 추가납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한 게요. 연금이 쌓여 있는 그 보증 금액이 나중에 특별 계정으로 운영돼서 연금을 타면서도 그 계정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연금을 타는 시점에 장기간 병 상태가 되면 내가 받기로 한 연금의 2배가 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게 변액연금은 지금 시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이제 연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 문의가 좀 많았는데 이 달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달러에 대한 네. 달러 수익률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4% 정도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달러에 대한 전 세계 통화 가치입니다. 근데 요즘에 달러 종신보험이 굉장히 뭐 연금 중요한데 왜 종신이냐? 뭐 종신보험 맞습니다. 맞는데요. 요게 그 7년 납, 10년 납, 15년 납 이렇게 있는데 20년은 뭐 잘 하지 않고요. 7년만 내도 100%의 그 해지환급이 나옵니다. 납기가 납기네. 짧으니까 가입하고 나서 뭐 유지를 하는데 부담이 일단 없겠네요. 네. 납기가 짧아서 7년만 해도 100% 이상이 되고 그 이후부터 그대로 고정되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수익률이 쭉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 달러 수익률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 IMF 외환위기 때부터 뭐 미국발 금융위기, 뭐 코로나19 뭐 여러 가지 9.12 사태 이런 거 있지만은 그때마다 달러가 변동이 심했지만은 우리가 유학자금 보낼거나 여행을 할 때도 이 달러 수수는 은행보다 좀 더 저렴하게 보험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과세 복리의 예금자 보호법 가능합니다. 달러인데도 비롯하고 그래서 달러로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인 그 종신보험인데요. 이거 왜 종신보험이 생뚱맞게 왜 나왔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시간 관계상 강의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는데 요게 어떻게 이 달러 종신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네. 내가 연금을 100만 원을 하겠다 하면은 50만 원을 연금을 들고 50만 원 달러 종신을 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7년이나 10년 있다 만기가 됐을 때 요거를 해지해서 추가납을 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저를 아는 수많은 이 연금을 제가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시청자님 고객들이 오히려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제 네. 연금보험 준비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달러를 활용한 종신보험까지 같이 가져가면은 네. 노후 준비가 더 든든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달러 효과 그리고 펀드 변액의 효과, 최저 보증의 효과, 그리고 달러 효과 추가 2개를 콜라보 이렇게 변합시켜서 짬뽕한 이런 방법으로 선택한다면은 단 1%라도 좀 더 큰 그 미래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가 너무 걱정이잖아요. 60세 은퇴를 하고 뭐 100세 시대, 120세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 우리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은 사실 스스로 현재를 잘 준비해야지만 과거는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 설계 가장 언제가 빠르신지 아세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설계 바로바로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기왕이면 장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비교하셔서 나한테 맞는 그런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0세 은퇴를 하고 나서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자, 그래서요. 우리 국민연금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보험 준비해봤습니다. 자, 기존의 연금보험과 같이 오늘 소개해드린 달러로 인한 환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달러 종신보험 같이 묶어서 가져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7년 납으로도 100% 보장을 일단 찍고 나서 더 큰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우 전문가 테마 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2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지금 바로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방송 보시고 또 실시간 문자 바로 도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3377님께서 이 백수원 전문가님의 질병 후유장애 보험 강의를 보시고 지금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질병 후유장애 특약 이거 중복 보장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가입을 하고 나면은 중복으로 보장이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이 질문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각의 부위에 중복으로 보장이 되느냐 요거 하나랑 이 두 가지 유병자용과 그 표준체 건강하신 분들이 두 가지를 다 가입할 수 있느냐 요거 두 가지로 제가 질문이 이해가 되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보장 여러 부위 각각이 따로따로 질병 후유장애를 인정받기 때문에 중복 보장 되시는 거 맞고요. 만약에 처음에 장애율이 조금 낮게 나왔는데 이 장애가 심해졌다 싶으시면은 그 차이 난 만큼 추가적으로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입 한도가 표준체나 다 유병자나 3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입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표준체로 먼저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고 유병자용으로 20년 갱신용 20년만 딱 유지하겠다는 개념으로 두 가지를 다 선택하시는 것도 질병후유장애 가입 금액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양쪽 다 준비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든 이 질병 후유장애 보험 중복으로 몸 여기저기 그리고 보험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2244님의 메시지인데 자, 이분이요. 연금이 만기된 게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각각 하나씩 해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월 얼마까지 가입이 가능할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김성 전문가님, 아이의 연금보험이요. 매달 낼 수 있는 한도가 한 얼마 정도일까요? 예. 아까 한도 같은 경우는 사실 2,500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뭐 2,500만 원 내실 정도면 엄청난 그 재력가시겠는데요. 그 정도는 최대 한도고요. 일단은 그 한도를 보면은요. 보통 엄마나 아버지들이 이렇게 보험을 애들 거를 이제 저축 삼아 이렇게 들어준다 하면은 보통 2,30만 원 내외? 20만 원 내외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금액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주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보통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다가 좀 이렇게 물려주는 경향이 좀 센 것 같고요. 연금 같은 거나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모님이 들어주시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더라고요. 들어주셨다 만기 되면 이렇게 주시는. 근데 만기 돼서 주셨을 때 이렇게 자녀분들이 홀라당 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분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들어줄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같이 낼 건지 해서 금액을 잘 조절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직 나이가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재무설계를 통해서 은퇴 자금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 연금보험, 아이의 연금보험까지 연락 주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